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4차 산업혁명과 HRD 트렌드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는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HRD, 교육 쪽에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대적 구분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산업화 시대, 증기기관의 어떤 개발, 발명을 줄 수가 있는 시대고요. 농경사회에서 어떤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이런 증기기관의 어떤 개발, 발명으로 인해서 그런 생산의 혁신, 그리고 교통 혁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죠. 이 부분은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IT 기술이나 컴퓨팅 기술, 그리고 특히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서 등장을 하면서 우리 어떤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전송, 정보의 전송이 아주 혁신적으로 빨라진,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상인 시대, 이분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왜 변화가 일상이 됐을까?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주요 핵심 기술, 4차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주요 핵심 기술은 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VR, 가상현실, 그 다음에 AR, 네, 증강현실, 그리고 뭐 이런 3D 프린팅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뭐 자세히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한번 꺼내서요. 패턴을 일단 해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패턴 해제를 하고 나서 이걸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좀 기분이 드십니까? 네, 기분이 좀 어떤 생각이 되시나요? 네, 아마도 꺼리껴지겠죠. 이게 옆에 사람한테 이게 주는 게 내 비밀이 노출이 되는 것 같고, 왠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꺼리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주요 개념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밈이라는 개념입니다. 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DNA들이 전파가 된다. 뭐 문화의 전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전염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밈 이론에서의 어떤 우리 인간의 진화라는 것은 사회적 교류나 이런 복제를 통해서 진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고 걸어서 이렇게 그 성장을 했다. 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을 하고 교류를 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좀 더 이제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진화를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 밈의 그 전파 속도, 이런 전달되는 이런 속도들은 아주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초연결 사회에서의 그런 스마트폰 사용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런 그런 어떤 생각을 만드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급진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아까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어떤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할 땐 컴퓨터를 봐야 됐어요. 인터넷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어떤 장소에 가서 컴퓨터를 확인을 해야 됐고,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휴대폰,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걸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을 공유를 하고 우리 SNS를 특히 통해서 내 생각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스마트폰 이 자체를 하나의 장기로 본다. 장기와 같이 생각을 한다. 내 신체 일부와 같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 내 스마트폰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을 줬을 때 거리끼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마도 내 장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느낌과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나의 어떤 장기의 일부와 같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신인류들, 이런 신인류들을 갖다가 포노사피엔스라고 일컬어요. 포노사피엔스. 그래서 이런 초연결 사회, 그런 어떤 디지털 기술이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을 또 지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들, 이런 사회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일컫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그런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포노사피엔스라는 거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고 있겠죠. 출퇴근할 때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보면 대부분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여유 시간들 짬짬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포노사피엔스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포노사피엔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IoT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형성이 돼서 수집이 되면 이것을 분석하고 어떤 인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화 시켜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회. 그래서 여기 가치를 여기 디지털화가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걸 다시 현실 세계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런 우리 현재 4차 산업 사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그 첫 도화선이 이런 우리 스마트폰 그 데이터 트래킹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포노사피엔스라는 그 말이 중요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데이터 트래킹.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PC 활용해서 인터넷만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정보를 데이터화 시키는 그 양들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나 스마트폰을 끼고 살고 있고 이것을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러니까 내가 SNS에 올린 글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위치 정보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위치 정보 기능들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정보들 자체가 다 디지털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거죠.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이 쌓인 데이터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빅데이터를 좀 가공을 하면 뭔가 어떤 사람들의 패턴이나 행동 양식들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가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4차 산업 사회의 어떤 생태계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현실 오프라인과 가상의 융합이다라고 이렇게 4차 산업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다른 아까 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생태계를 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1대1로 대응이 되는 세상이다. 이거 그냥 말씀을 드리면 가령 과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었죠. 물론 컴퓨터나 이것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 업로드를 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PC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3D 프린팅 기술, 내가 어떤 뭐 디자인했던 물체를 현실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VR이나 AR을 통해서 정말로 이 어떤 그 현재 진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거의 온라인에 있는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현실에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트래킹을 해서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사회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상 세계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맞춤을 할 수 있다. 예측을 하거나 맞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이나 맞춤인 아마도 저기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현실 세계에 적합한 것들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의 가상세계가 있는데 요 부분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교환이 이제 이루어진다. 네.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데이터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그 부가가치들이 창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현실과 가상의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또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접점에서 가치가 창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충돌, 갈등도 발생을 합니다.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치 때문에 현실적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들, 가치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